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기쁨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나요?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조차 잊고 사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기쁨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신간,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의 저자, 여가학자 이영길 교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기쁨. 두 번째,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는 강렬한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된 과정을 이겨낸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깊은 기쁨. 그 중에서도 진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열쇠는 바로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태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평범한 일상에서 진짜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의 백만장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는가? 어떤 일이 나를 기쁘게 만들며 나는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해석이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뇌는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기쁨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이다. 각자 느끼는 기쁨이 다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일 수 없고 내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일 수 없다. 각자에게 맞는 기쁨이 따로 있기에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흉내내기다. 기쁨은 스스로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며 나에게 충족감과 향상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해 내야 한다. 당신만의 조건은 무엇인가?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이고, 당신을 남이 아닌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기쁨의 상업화 현상에 속지 않는 것이다. 최근 상품화된 휴식이 많이 보인다. 최고의 휴가 패키지, 명절의 필수적인 아이템, 완벽한 여행 가이드 같은 표현들이 넘쳐난다. 어떻게 해야 기쁜지 시장이 그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정한 기쁨은 전문가가 만든 패키지 상품이 아니다.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고 정의해야 한다. 타인이나 미디어가 강요하는 이야기에 휘둘리는 대신 각자의 독특한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 보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명을 찾는 것이다. 깊은 기쁨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얻은 결과이기에 기쁨보다는 감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쁨을 마주할 때 우리가 보이는 신체적 반응이 있다. 바로 눈물이다. 깊은 기쁨이 꼭 눈물을 동반하는 건 아니지만 크게 감격할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눈물을 터뜨리곤 하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 오래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마침내 취업했을 때 느끼는 기쁨은 너무나 깊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감동. 이것이 깊은 기쁨의 본질이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고군분투했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어떨 것 같은가? 오랜 연습 끝에 도전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다면? 몇 년에 걸쳐 쓴 글이 책으로 출간된다면 어떨까? 그간의 어려움과 고생은 전부 잊힐 것이다. 개인이나 공동체는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 도달한 지점에서 깊은 기쁨을 맛본다.
성장과 도전의 과제를 극복한 곳에는 반드시 깊은 기쁨이 존재한다. 깊은 기쁨은 삶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맞설 때 생긴다. 모험의 산물인 것이다.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경험, 성장과 자기 발견을 추구하는 과정, 위험을 감수하고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깊은 기쁨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깊은 기쁨이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애초에 용기는 편안한 안식처를 벗어나 실패나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기쁨을 추구하는 행위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깊은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아갈 때 기쁨이 더욱 깊어진다. 잃는 것 또한 기쁨의 여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잃음으로써 삶의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깊은 기쁨은 용기와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불확실성, 모험, 손실 등을 극복하며 얻은 기쁨은 관점과 태도,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킨다. 감사, 충족감, 자기인식, 경외감, 연결되었다는 감각 등 다양한 가치를 경험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든다. 어깨에 진 인생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모험을 피하려 한다. 다른 사람의 모험을 보며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한다. 스마트폰이 보여주는 타인의 모험에 만족하지 말자. 안전지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수록 기쁨과 가까워진다. 물론 위험한 길일 것이다. 가는 길에 장애물과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자. 회복력을 길러 다시 도전해 보자. 그 끝에 깊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깊은 기쁨은 성장 지향적이며 인간 승리의 훈장이다. 기쁨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피어난다. 우리는 흔히 기쁨이 슬픔 혹은 고난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쁨은 이런 감정들과 함께 존재한다. 슬픔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은 생겨난다.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실직, 갑작스러운 병, 가족이나 친구와의 이별 등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그 아픔에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어코 이겨낸다. 슬픔과 고난이 삶을 휘두르게 될지, 삶을 재건해 나갈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선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기쁨을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피어나는 화사한 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갈라진 바위 같은 삶의 틈새에 피어나는 생명력 넘치는 야생화와 같다. 기쁨에는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쁨은 피어난다. 오히려 달빛이 어둠 속에서 가장 아름답듯 기쁨도 슬픔과 고난 가운데에서 더욱 빛을 낸다. 그것이 기쁨이 주는 회복력이다. 무언가를 상실한 마음을 안고 걷다가 만난 낯선 이와의 짧고 소박한 대화, 걱정거리를 잔뜩 짊어지고 있다가 발견한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회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노래 한 소절. 눈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만들어내는 작은 무지개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한다. 베스트셀러 작가 메리 백스트롬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행복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왔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기쁨은 더욱 굳건하다. 기쁨은 삶의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견뎌내는 능력이 있으며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 백스트롬은 기쁨을 우리 존재에 깊이 박힌 것으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 고귀해지는 것으로 표현한다. 튤립의 구근은 따뜻하고 온화한 곳에 심으면 봄에 꽃을 피우지 못한다. 차고 단단한 토양에 심어 추위를 견뎌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이처럼 고난은 기쁨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어야 인간이다. 더 자주 기뻐하는 연습.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다. 기쁨은 선택이다. 에픽테토스. 기쁨과 기쁨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쉽게 말해 기쁨의 빈도를 늘려야 한다. 앞서 소개한 워너와 코시는 이것을 기쁨의 간격이라고 불렀다. 사람마다 이 간격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두 번만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워너와 코시는 이 간격을 줄이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1분이든 5분이든 잠깐이라도 기쁨을 느낀다면 이 순간들은 삶의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순간들은 짧은 쉼과도 같아서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큰 도움을 준다. 워너와 코시는 하루 중 다양한 순간에 기쁨을 맞이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삶의 험로를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기쁨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감정적 회복력도 점차 강해질 것이다. 기쁨의 순간이 희미하게만 기억나는 사람, 다시 말해 과거에도 미래에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난관에 부딪히면 견뎌내기 쉽지 않다. 기쁨을 만날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믿기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분이 점점 더 가라앉고 우울과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의 하강은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든다. 기쁨의 간격이라는 개념은 일상에서 기쁨의 순간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당신의 기쁨은 어떤 간격으로 찾아오는가? 세심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간격이 너무 멀다면 좁히는 노력으로 감정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다양한 기쁨을 삶에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삶이라는 캔버스에 밝은 기쁨의 색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을 회피하고 기쁜 일만 찾으라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순간을 찾아 음미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모아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넘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습관이 일상에 자리 잡는다면 삶에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점차 일상을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없는 것을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된 능력을 회복해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기쁨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모아 기쁨의 백만장자가 되어보자. 이것이 바로 참된 부유함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기쁨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반대일 수도 있다.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삶이다. 기쁨을 찾아내는 당신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기쁨을 알고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이다. 여기까지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기쁨은 단지 즐거운 일들이 생길 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을 딛고 용기 있게 도전할 때,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도 진짜 깊은 기쁨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즐거운 것을 넘어서 더욱 고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빛나게 되죠. 그러니 매일의 일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기쁨을 발견하려는 눈을 연습해 보세요. 자주 웃고 자주 감사하고 자주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기쁨의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훨씬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